책 읽고 유튜버라고 조은주입니다. 2026년 6월 25일 목요일이에요. 뉴질랜드 출국 딱 9일이 남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비자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멘토님께 공유를 드리니까 어떤 기분이냐 물어보시는데 사실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어요. 가야 되는 날짜도 정해져 있고 이미 비행기 티켓팅도 했어. 그럼 비자만 나오면 사실은 가벼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이 비자가 명확하게 이제 나오질 않으니까 기다리는 동안 여기에 대한 그 어떤 그 불확실성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좀 불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면 되게 가벼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마음이 무거워진 느낌? 그래서 왜 내가 오히려 이 비자가 딱 결정이 됐는데 여기서 오히려 이 무거운 느낌을 느끼는 걸까? 찬찬히 오늘 내가 느낀 좀 감정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 일단 이게 가벼울 수가 없는 게 내가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게다가 심지어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를 떠나서 뉴질랜드는 딱 봐도 우리나라보다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일단 영어를 써야 되고, 그리고 한국이랑 달리 딱 되게 뚝 떨어져 있는 섬나라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편리하게 누리던 것들을 거기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로 되게 불편한 데다가 학생이신 분인데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야. 학생이신 분인데 영어로 내가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 비즈니스를 고객을 찾고 내 비즈니스를 창업해서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민이라는 이 어떤 최종의 목적지를 향해서 최종 목표를 향해서 작은 도미노들을 사실은 놔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도미노가 사실은 첫 번째 도미노예요. 이제 비자가 나왔네. 갈 수 있네. 근데 이 모든 여정에 지금 왜 내가 이렇게 복잡한 느낌이 들까를 보면 사실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두려움이에요. 근데 왜 내가 이런 두려움을 느꼈을까?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내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한 달 동안 비자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있을 때 혹시라도 비자가 지연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거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명확하지 않은 일에 대해 인간은 이 기본값이 그냥 그거라는 거예요. 이 명확하지 않은 무언가에 대해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사실은 이거보다 난이도가 훨씬 세죠. 학교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버거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내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어떤 창업자의 마인드로 가서 사실은 뉴질랜드란 나라에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연결, 새로운 돈을 벌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느껴지는 이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은 어떤 일이 나한테 생길지 모른다는 이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걸 다시 쪼개면 어떻게 내가 거기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것인지, 어떻게 내가 고객을 찾을 것인지, 어떻게 내가 고객을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촘촘한 시나리오가 있으면 돼요. 그죠?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시나리오를 한 개를 세웠어. 시나리오를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어. 뭐 예를 들어 A안이 안 되면 B안이 있어. B안이 안 되면 C안이 있어. 이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각각의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보다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걸 전제하고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요. 어떤 걸 하던 간에 내가 하나라도 성공할 수 있는 시나리오 하나만 찾아서 되는 걸 사실 계속 더 잘 되게 만들면 되거든요. 어려운 걸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걸 쉽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걸 쉽게 만들어서 그 쉽게 만든 걸 내가 반복하고 지속할 수 있을까? 이렇게 명확하게 쪼개서 생각하면 사실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멘토님하고 계속 한국에서 하는 게 어떤 거를 하나 보면은 가서 학교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롤플레이 안 해요. 이거는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 근데 현실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사람들하고 연결하고 어떻게 내 고객을 찾고 어떻게 내가 내 고객들한테 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퍼를 그들에게 제안을 해서 어떻게 내가 그들과 거래권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여기에 대한 롤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영어로. 그래서 내가 뭘 생각하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라는 걸 생각하고 이거를 내가 마음의 기본값을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시도했을 때 거절당하는 게 사실은 기본값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좋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도 뭔가 인간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보통의 사람들은 운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내가 뭐 나를 갈아놓고 내가 정말 오만 가지를 다 해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과 뜻이 그게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가능성까지 다 열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 무엇을 배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까지 내가 이 일이 정말 안 됐을 때까지 촘촘하게 다양하게 시나리오를 가지고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고 들어가서 진짜 최악의 하강 국면이 무엇인가? 진짜 최악의 하강 국면은 내가 뭔가 건강을 잃는다거나 생명을 잃는다거나 건강을 잃거나 생명을 잃는 것만 아니라면 그 외 나머지는 다 내가 열린 마음으로 실험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내가 실험했을 때 10번을 두드려도 10번 다 실패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그렇게 두렵지 않거든요. 오늘 그래서 막연하게 느껴지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동안 멘토님하고 했던 시뮬레이션, 롤플레이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꺼내서 머릿속으로 해보니까 그 막연하게 느껴졌던 그 두려움과 불안함의 감정이 차근차근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과거에 내가 뭔가를 해냈어. 근데 그 시작할 때는 그게 너무 어려워 보였는데 시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집중해서 그걸 내가 해낸 경험이 있어. 그러면 그 멘토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IELTS 시험 볼 때 난이도가 몇 점으로 느껴졌냐. 근데 사실 처음에 IELTS 시험 준비할 때는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거의 8점 내지는 9점의 난이도로 느껴졌어요. 시간은 너무 촉박하고 현재 내 영어 실력은 여기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에 너무 못 미치는 어떤 기준인 거죠. 그러면 도달해야 되는 목표와 내 현재의 상태 간극이 너무 큰 거야. 기간은 짧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사실은 여기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는데 막상 또 그걸 해내고 나니까 근데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내가 해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난생 처음 보는 시험을 그렇게 패스할 수 있을 거라고 사실은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그러면 또 다시 생각하면 인간의 관점으로 그때도 나한테 주어진 6주라는 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심지어 그때 스피킹 라이팅은 리스닝 리딩은 6주를 한 게 맞아요. 근데 스피킹은 심지어 2주밖에 안 했어. 진짜 딱 2주 했어요. 그리고 라이팅은 심지어 포기하고 들어갔어. 왜? 라이팅은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이 기간 안에 패스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세 가지만 집중해서 패스하고 라이팅은 나중에 원 스킬 리테이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 과목만 재시험 보는 방법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라이팅까지 한 번에 패스를 시켜주신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내 어떤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계획과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해도 연결이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내 앞에 놓여진 그 작은 어떤 문제들만 내가 해결을 하는 거고 큰 틀에서의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진 과정에 대한 최선만 내가 할 수 있을 뿐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아까 멘토님과 이제 인터뷰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뉴질랜드 가서 좋은 수계 해야 되는 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아까 멘토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워라벨에 대해 질문을 드렸더니 워라벨을 쫓지 말고 돈을 쫓아라.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해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돈이 어떤 사람은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목적으로서의 돈을 쫓으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깊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돈을 버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개발되고 가장 많이 발전되고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일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돈을 버는 그 경험을 하는 동안 분명히 나는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거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박스 밖에 빠져나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가난하게 살 수 없다는 말씀을 저희 멘토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이 컨텐츠, 가난이라는 이 어떤 그 상황 안에 빠져서 감정적으로 가난이라는 그 상황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하게 용기를 내고 다양하게 실험을 하고 다양한 것들을 도전하는 중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 밖에 빠져나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공급자 관점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뉴질랜드 이민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수에게
주은숙에게 기대하시고 주은숙에게 원하시는 건 어쩌면 내가 다시 한번 이 밑바닥의 이 어떤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이 실험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내 안에 또 다른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시는 것을 기대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오늘 느껴지는 내 감정, 여러 가지 내 어떤 현실적인 걱정들.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걸 내가 행동으로 해버리면 되는 거고, 내가 걱정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걱정하는 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현실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될 수밖에 없게끔 실험을 통해서 되는 거 찾는 거, 여기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이 들었는데, 인간이 불확실성 앞에서 내가 통제권이 없다는 그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인간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이 주어지는 이유는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한테 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을 꺼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돈을 버는 과정에 더 개발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다양한 가능성을 더 개발하고 더 깨닫고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시기를 원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어떤 가난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날 때부터 전사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다만 내가 내 안에 그걸 해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의 씨앗. 아까 멘토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뭔가 분명히 창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 분명히 과거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의 씨앗을 꺼내서 그 가능성의 씨앗으로 뭔가를 내가 이전에 창조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간은 계속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해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실험,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마치 이게 내가 처음 하는 일인 것처럼 또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올라오는데, 이전에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창조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번에도 내가 내 안에 그런 가능성을 꺼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이걸 믿는 게 그런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배움과 깨달음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용기라는 건, 내가 두려움이라는 거는 내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는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고, 용기라는 거는 우리 안에 다 용기의 씨앗이 있다. 다만 그 용기의 씨앗이 있다는 걸,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잠재력과 가능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고 꺼내야지만 이 가능성의 씨앗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직접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현실의 결과물로 마주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제가 쭉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올라오면서 느꼈던 어떤 깨달음이에요.